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관련이었는데요. 자,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근 여의도 성모병원 외과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담화문 내용을 좀 그러니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어제 저희가 브리핑을 한 예도 있습니다만, 이전에 정부에서 발표됐던 내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논평할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통일된 방안을 좀 내놓은다면이라는 말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는 아니다. 뭐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협상 네.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따라붙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첫 번째로는 나중에 보니까 홍보수석이나 정책수석께서 그런 일종의 주석 같은 얘기들 좀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오후에. 그런데 일단 담화문이라는 거는 그 글도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때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그 지켜보던 그 현장에서 과연 그렇게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느꼈던 분이 얼마나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굉장히 실망했다는 반응이었고 이제 더 이상 협상은 없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낙담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도 저희 조금은 의아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통일된 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에 복지부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담화를 들으면서 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이라는 전제를 드셨는데 네.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원점 재논이라는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제로로 만들어서 늘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합리적인 내용이냐라는 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안을 들고 간다고 해서 뭐 저희가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네. 그걸 가져갔을 때 그러면 정부 안이 있고 우리 안이 있고 이걸 보고서 누군가가 또 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1대1 놓고 판정해서 누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금 원점 재논의가 하나의 통일된 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담화 내용 가운데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네. 받아들이셨어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왜 들어가는지. 예. 저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나 전공의협의회, 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등 어디서도 예. 이 문제를 의사들의 수익과 결부시킨 적이 없거든요. 또 그런 걱정을 해서 이 사태가 촉발이 된 게 아닙니다. 예. 처음에 전공의들이 이탈하거나 의과대학생들이 휴학을 결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수익 감소를 놓고서 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특히 의사협회 대부분의 회원들은 뭐 나이나 여러 가지를 경력을 봤을 때 2035년 이후에 나올 전문의들하고 직접 경쟁 상대도 아니죠. 예. 그렇게 보면 수입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좀 굉장히 의아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저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굳이 수입 문제를 거론을 했을까요? 어떻게 주장을 하세요? 아마 주변에서 뭐 참모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사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수익 감소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좀 들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인터뷰를 참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정부와 의료계에서 너무나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해왔던 대화에서 네. 구체적으로 그 의대 그러니까 정원 문제가 논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지금 사실 판단이 다르더라고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 입장이 진실이 네네. 뭡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게 28차례 의정 협의체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협의체 회의록을 전부 내놓고 한번 보면 판단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협의체 회의록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죠. 예.
물론 뭐 정부하고 단체가 회의하는 거를 모두 공개하는 게 서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예, 예. 그런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으면 이런 쓸데없는 논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래도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일부 그 회의 내용들을 좀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네. 뭐 날짜까지 들어가시면서 뭐 배치 방안이라든가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거기서도 보면 발표하신 내용이 또 있다시피 대한의사협회에서 작년 11월 15일이죠. 재작년 2023년이니까 작년 11월 15일 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 입각하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고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내용 그대로 작년 11월까지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 전제 조건이 있었죠. 네.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의대 정원 발표를 했던 2월 6일에서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전에도 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선행 조건이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는 대책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게 먼저 진행이 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때까지도 확대 아니라든가 이런 게 서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개원이, 전공의, 교수 등등 다양한 직역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의협 비대위 차원에서 네. 모든 이 직역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공식적이고 단일한 어떤 하나의 안을 정부에 역으로 혹시 제안할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연히 그렇게 전공의 협의회나 또 교수협의 쪽에 그다음에 이전에도 그걸 과학적으로 판단을 안 하시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에서도 이미 숫자를 얘기하신 적이 있고요. 예.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에서도 숫자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검토하고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 단순하게 진료량의 그다음에 인구 수의 추계 등등을 통해서 의사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학 교육의 여건이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필요한 건데 예.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한 통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미 제한한 숫자들이 몇 개가 있었고 아마 대통령께서 그래서 350, 500, 1000 이런 숫자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일안으로 네. 하나 도출할 수는 없느냐라는 거죠. 그런 걸 만들 수도 있는데요. 네. 대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어떤 단일안을 들고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500이라는 숫자를 들고 갔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그 500이라는 숫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2000으로 가죠. 라고 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요식행위로 쓸 수 있다. 이런 저희가 걱정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